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치러진 수능 문학 두 번째 지문, 복합갈래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갈래 지문 중 첫 번째, 그리움입니다.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자, 빛나는 때는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이 긍정적인 시어, 빛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소금을 뿌리면서 저녁을 떠돈대요. 자, 그렇다면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빛이 나는 때를 위한 뭔가 준비, 기다림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 하는가 라는 의문형 어미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드니 보이지 않고, 자, 빛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화자는 처해 있는 겁니다.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자, 아무도 없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자, 잊혀졌던 목소리를 뭔가 다시 그 끝을 찾기 위해서 목매이게 부르짖는데요.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자,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는데요. 그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을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이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 화자가 원하는 이 소리를 위해서 우리는 칼날을 세우면서 숨가쁘게 넘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간절하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늘 올려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자, 나랑 같이 어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같이 보냈었던 이런 별이라는 나의 뭔가 연대의식이 있었던 대상, 뭐 나의 동료, 이런 것 하나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이렇게 뭐뭐 하는가라는 의문형 어미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자, 우리 앞서 뿌렸었죠. 자, 앞에서 소금은 내가 빛나는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림을 위해서 한 행위였어요. 이것의 결실인 거죠. 그 소금들이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서 오던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라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자는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을 해서 자신이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별빛 빛나던 때를 염원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문, 감나무 그늘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자, 그럼 이 말은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것이 바람 외에도 많다라는 의미인 거죠.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자, 어떤 특정 청자에게 말을 하는 방식으로 봐봐, 이렇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사랑의 끝나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자, 이 말은 우리는 이별을 했지만 그리움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자, 그리움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성숙해지면 이렇게 감들이 주먹송이처럼 커진대요. 자, 그리움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개념인 건데 이것이 주먹송이처럼 커지는 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시각화 혹은 구체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자 뭐뭐 하게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밤이면 잠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버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자 뭐뭐 하게 라고 하면서 내적 성숙에 이르는 방법을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서 자 시간이 지나면 기다림과 서러움이 뭔가 농이 익은 거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면 저 짚풀었던 감들이 마침내 형형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화나지 않으리랴 환해질 거다. 그리고 하늘이 눈부실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렇게 내적 성숙을 하고 조금 더 인내를 한다면 파랬던 감들이 붉게 환하게 세상도 밝힐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필갈래 체리백에 주는 글입니다. 천지간의 만물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죠. 그쵸? 잎이 움직이고 하니까요. 그런즉 초목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바람이다. 금석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나 물건이 때리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금석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물건이다. 무릇 크고 작은 만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 자, 앞에 나왔던 초목과 금석은요, 반드시 소리를 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필자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뭔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으로는 오장이 있고 밖으로는 형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찌 소리를 내겠는가. 기가 안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난 뒤라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런즉 사람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초목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바람이고요. 금석이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기라는 겁니다. 그쵸?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니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 쓸모가 있는 소리가 있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담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쭉 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분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쓸모 있는 소리 중에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또 있대요. 사람이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리에는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흩어지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삿된 것이 있고요.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삿된 것도 있고 혹 삿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발음이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내는 소리를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문단에서는요, 체리의 소리를 칭찬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나 표현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저녁,
새벽길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계절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시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더 많은 학습 자료와 문제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느라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